오늘의 이야기는 고시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4년도쯤 사연이고 당시 사연자분이 지방 사람인데 서울로 상경하면서 이제 고시원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연자분은 이리저리 발품을 팔 시간도 없었고 요즘같이 검색을 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풍부하게 알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어서 사연자분은 대학에 가까운 쪽으로 고시원을 찾았대요. 일단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원룸이든 하숙집이든 이렇게 옮겨가려고 생각을 한 거죠. 고시원은 한 번쯤 생활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사연자분이 평소에 생각을 종종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실행을 해본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생각이 얼마나 가벼웠던 것이었는지 후에 사연자분이 되뇌어 보면서 조금 후회심이 든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제 짧게 뭔가를 체험을 해보려는 이제 마인드였지만 누군가는 그 고시원이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고 끝끝에 다다른 종착지일 수도 있었거든요. 첫날 갔을 때 느꼈던 분위기는 좀 으스스한 고시원 건물이었대요. 워낙에 오래된 건물이라서 도배나 이런 것들이 인테리어들이 상당히 올드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주변 방음이 안 된다는 걸 알았대요. 요즘 고시원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연자분이 지냈던 고시원은 방마다 칸막이를 먼 이제 나무 합판 같은 거로 해서 도배를 해놓았던 것인지 옆에서 옷을 입는 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 심하면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당시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코골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밤에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코골이를 하는 사람은 없었고 사연자만이 느꼈을 때 상당히 마음을 무겁게 했던 건 이제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 밤마다 앓는 소리였대요. 잠을 자면서 본인들도 모르게 이제 내는 이제 끙끙대는 쉬는 소리 같은 게 있잖아요. 고시원이 사연자분은 이제 체험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잠깐 이제 가본 것이었지만 그곳에 머물던 어르신분들은 그곳에서 쭉 지내면서 밤마다 이제 주무실 때 앓는 소리가 이제 간헐적으로 들렸대요. 그게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흡사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착각이 들 만큼 사람 마음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대요. 자기가 이곳에 들어올 때는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는지 그때 이제 후회를 했대요. 그리고 더 힘든 건 방음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층간 소음보다 아침마다 번갈아 대면서 울려 제끼는 알람 소리, 모닝콜 소리가 그렇게 끔찍하대요. 물론 암묵적인 룰, 규칙 같은 건 나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6시에서 8시까지 알람을 설정해야 된다거나 그런 식이었죠. 그러면 9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람도 8시에 알람을 맞춰서 어쨌든 깨어나야 되는 거죠. 일단 6시에서 8시 사이에 알람들이 중간중간 이제 울리는데 새벽 6시에도 알람이 들리고 6시 반에도 알람이 들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꽤나 스트레스로 다가온대요. 여러 명이서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다들 최대한 알람이 울리면 바로 끄고 잠에서 일어나는데 가끔 가다가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알람을 듣고도 안 일어나는,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이제 방문 앞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눈치를 주는 거죠. 물론 사람이 피곤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문제는 그맘때쯤 한 아주머니가 그 고시원으로 이제 새로 들어왔었대요. 행색이 꽤나 초라한 아주머니였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으나 병원 쪽에서 청소 일을 하시나 무튼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다닥 붙어 지내다 보니까 뭐 친하게 지내는 경우는 물론 없었지만 서로 뭐 하는지 잘 모르는 게 보통인데 그 아주머니의 직장에 대해서 얼핏 듣게 된 것도 그 아주머니가 항상 새벽 일찍 출근을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됐대요. 그럼 문제는 새벽 4시에 모닝 알람이 울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주머니가 처음에는 룰을 잘 모르니까 그냥 모닝콜을 새벽 4시에 해버려서 어떤 사단이 나게 된 거죠. 그 아주머니의
바로 옆방에는 고약한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막 그날 처음에 그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리니까 그 옆집에 살던 고약한 할아버지가 막 그날 처음 아주머니에게 문을 오지게 두드리면서 아주머니한테 이런저런 욕을 하면서 죽이네 마네 이런 심한 말까지 한 거였죠. 그때 사연자분이 이제 소란에 복도에 나와서 아주머니 표정을 봤는데 완전히 겁에 질려서 막 몸을 부르르 떨더래요. 그냥 알람은 6시부터 8시까지만 맞출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그냥 막 처음부터 윽박을 지르고 그러니까 일단 뭐 그날 상황은 그렇게 좀 무마가 되었고 다음 날이었는데 어쨌든 그 아주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됐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알람을 하시려나 생각을 해봤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휴대폰에 이제 이어폰 같은 걸로 연결해서 귀로 이제 이어폰으로 알람을 듣고 뭐 대충대충 해결하면서 여차여차 며칠 그렇게 생활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몸을 뒤척이다 보면 이어폰이 한 번씩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어느 날은 지각을 해서 좀 곤란한 상황이 몇 번 있었나 봐요. 그게 몇 번 지각을 하니까 아주머니가 굉장히 이제 곤란해하면서 굉장히 난처해했대요. 이제 옆방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사연자분이 공용 주방 같은 데서 이제 종종 그런 이야기를 좀 건너 건너 들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주머니께서 이제 휴대폰 진동 같은 걸로도 이제 해보셨는데 그 진동 울리는 소리에도 그 옆방 고약한 어르신이 굉장히 민감하게 구셨대요. 휴대폰 진동 세기를 당시 휴대폰 기종은 뭐 어떻게 조절이 어려웠던 것인지 어찌됐든 그 진동도 고시원에서는 꽤 크게 들리거든요. 이불 뒤시다거리는 소리도 민감하게 반응하면 민감하게 들리고 진동 소리도 뭐 나름 민감하게 반응하면 민감하게 듣게 됩니다. 그 소리에도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역정을 내시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루가 다르게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퀭한 얼굴이 되는 거죠. 아예 잠을 안 자는 건가 싶을 정도로 밤새 깨어 있다가 출근을 하는 건가 얼굴빛이 상당히 어두웠대요. 나중에는 이제 그 아주머니께서 이제 찾다가 아예 손목 전자시계 같은 걸로 알람을 대신 했다고 해요. 일반 전자시계인데 진동이 나는 이제 손목 시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손목에 착용을 하면 진동이 나는 건데 대략 10초 정도 진동이 울리고 알람이 꺼져요. 그러면 손목에서 이제 진동이 오면 깨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다시피 아시겠지만 10초 정도 진동을 손목에서 이제 느낀다고 해도 깊은 잠에 빠져들면 제대로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어찌됐든 그 진동을 느껴야지만 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고충을 이제 다른 옆방 어르신들하고 이제 종종 이야기를 나눌 때 사연자분이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 손목에 낀 전자시계에 찰나의 진동 10초에 잠에서 못 일어나면 지각이라서 너무 괴롭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제 종종 아주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다들 이제 뭐 위로를 해주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었고 그렇게 몇 달이 흐른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주머니 방에서 짐을 빼더래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아주머니 방에서 짐을 빼길래 아주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시나? 그런데 왜 관리인이 짐을 빼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건너 이제 어르신한테 어떤 이제 대략 이야기를 전해 들었대요. 잠을 자다가 하루아침에 비명 횡사한 것 같다. 그 아주머니가 정확한 이제 사망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잠을 자다가 비명 횡사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정말 안타깝다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맘때쯤 사연자분도 이곳 생활에 지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려고 할 무렵이었대요.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갑자기 복도가 웅성웅성거리면서 소란스러워서 나가보니까 그 아주머니 옆방에 있던 고약한 할아버지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뛰쳐나와선 막 횡설수설 하더래요. 여기 그 아주머니가 고시원에 아직 숨어 살고 있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뭔 악몽이라도 꾸셨나 약간 죄책감 같은 걸 느끼셔서
그러시는가 처음에는 이제 싶었대요. 그 아주머니 손목시계 진동 알람 소리가 할아버지는 들린다고, 그 아주머니가 분명 아직 여기에 있다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계속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끝까지 저런다면서 혀를 차면서 이제 대충 그렇게 넘어갔는데, 밤만 되면, 새벽 4시만 되면 그 어르신이 복도로 나와서 그 난리를 쳤대요. 한 10여 분 정도 난리를 치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서 잠잠해지는데, 나중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도 좀 무시하고 그랬지만 계속 그 난리를 친답니다. 어느 날은 사연자분도 마침 소변도 마렵고 그래서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저절로 잠에서 깨게 됐대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소변이 마려우니까 저절로 깨어나서 보니까 새벽 4시가 되기 마침 전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이 약간 생겼던 거죠. 저 할아버지가 진짜 뭘 보는 건가 싶어서, 진짜 뭐가 있긴 있나?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면서 이제 화장실 볼일을 보고 조용히 사람들이 깨면 안 되니까 어두운 복도를 천천히 걸어서 그 아주머니가 생전에 계셨던 방문 앞에 섰대요. 할아버지는 바로 옆방이었고, 시간을 보니까 새벽 4시 전인데 정말로 이제 새벽 4시가 돼서 정말 미세하게나마 10초 정도 진동 소리 같은 게 들리더래요. 휴대폰 진동과는 분명히 다른 작고 미세한 진동, 짧게 10초 정도 울렸고, 그 진동 소리를 듣고 얼마 있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어김없이 이제 방에서 뛰어나와서 몽유병 환자처럼 이리저리 복도를 날뛰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연자분과 눈이 마주치게 된 거죠. 그 할아버지가 사연자분을 보면서 그러더래요. 너도 봤지, 너도 봤지. 그래서 사연자분이 아니 뭘 봐요 이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제 초점이 없는 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도 분명히 봤잖아. 왜 거짓말을 해? 그래서 사연자분이 도대체 뭘 봤다는 겁니까? 진동은 들렸습니다. 얼떨떨해서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입을 바르르 떨면서 밤마다 새벽 4시가 되면 그 아주머니가 자기를 깨운다고 일어나라면서 천장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미친 듯이 깨운다고, 죽겠다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가고 이제 사연자분이 이제 관리인한테 정식으로 말해서 그 방은 아직 다른 사람이 입실은 안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빈 방에 혹시 침대나 서랍장 이런데 손목시계 같은 게 떨어진 게 아닌가, 아직 치워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이제 대충 이제 사연자분이 생각을 하고 관리인한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 진동이 계속 울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관리인이 고개를 가웃하면서 그 아주머니 짐들은 자기가 싹 다 뺐는데 그러더래요. 사연자분은 어쨌든 분명히 자기가 들은 건 들은 거니까 할아버지가 헛소리 하는 줄 알았는데, 일단 진동은 우연찮게 자기도 들어서 손목시계가 방 어딘가 한가운데 떨어진 게 아닐까 싶어서 그 관리인하고 문을 따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기본적인 침대, 책상, 서랍 같은 이제 옵션 물품이 있었는데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 손목시계 같은 게 보이지가 않더래요. 도대체 뭐지? 내가 그날 잘못 들었나? 그런데 다음날도 그 할아버지가 또 난리를 치니까 주변 사람들도 진짜 미칠 것 같고 관리인도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고, 그래서 사연자분도 이제 답답한 마음에 그 진동이 10초 정도 울리니까 이거 밖에서 듣고 찾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관리인한테 말해서 열쇠를 받고 새벽 4시가 되기 전쯤 그 방에 들어가서 진동 소리를 직접 듣고 위치를 파악해야겠다. 바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10초지만 대략 이제 가까이서 듣게 되면 어디에 시계가 떨어져 있겠구나 가늠이 될 것 같더래요. 딱히 무섭고 뭐 그런 건 없었대요. 어차피 이제 불을 켜고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그 방에 이제 사연자분이 가서 이제 숨죽이면서 기다렸대요. 진동이 10초 울리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귀를 쫑긋하고 듣고 이제 빨리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새벽 4시가 찾아왔고 그 진동이 10초 정도 울렸는데 순간 섬뜩하더래요. 이 진동은 이 방에서 울리는 게 아니었대요. 그건 옆방에서, 그 할아버지 방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였대요. 사연자분이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날도 어김없이 할아버지가 복도로 나와서 난리를 쳤고, 사연자분이 이제 곧장 할아버지 방에서 이리저리 뒤지다 보니까 그 문제의 손목시계가 나오더래요. 사연자분이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게 왜 여기서 나와요? 이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빨리 그것 좀 치우라고, 재수없다고. 그래서 뭐 사건이 일단락되고 그 이후로는 별탈 없이 그냥 다들 잘 지냈대요. 할아버지도 조용해지고, 사연자분은 그 시기에 이제 고시원에 나왔었고, 그 이후의 일들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 아직도 의문인 건 왜 할아버지 방에서 그 손목시계가 나왔던 것일까 하는 그것이죠.